뒷발이 굉장히 강하네요. 주행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고가 났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왼쪽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뭐가 급해서 이렇게 끼어들었을까요? 좀 천천히 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법한 일인데 이렇게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네요. 자, 워낙 이 프로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매의 눈으로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과실비율을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선이었던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신호도 왠지 빨간색이었던 것 같다는 거, 요런 거가 정도 기억이 나고요. 일단 두 분이 써주신 과실비율 보도록 할게요. 박진우 변호사님, 블랙박스 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다. 0대 100 써주셨고요. 자, 그리고 서영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10 정도 있고 상대방이 90이다. 블랙박스 과실도 약간 10 정도로 잡아주셨어요. 어쨌든 결과는 같으신데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서영 변호사님, 왜 10 정도를 블랙박스 측에 주신 걸까요? 네, 우선은 상대 차량 과실이 좀 크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진로 변경 전에 30m 이상부터 진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좀 차로를 변경하는 그렇죠. 점이 있고요. 예.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부근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 부근이 맞습니다. 그 차로 변경 금지되는 시작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점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과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여서 주사고 차량으로 판단되고 과실 예.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90% 이상. 예. 예. 다만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로는 교차로 부근 정지선에 다가갈수록 살짝 속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대 차량을 조금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그 전방주시 의무 준수에 좀 미흡하다고 보여서 10% 정도는 과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해서 10대 90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옆에서 끼어드는 것 같은 눈치를 받아서 예, 속도를 좀 냈나, 뭐, 요렇게 오히려 보였다. 빨리 가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차는 또 그 원래 속도대로 해서 이렇게 끼어들어가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좀 서로 욕심을 좀 부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박진우 변호사님은 아예 그냥 0대 100으로 써주셨잖아요. 네. 아마 옆에서 끼어드신 차량 사각에 주행 차량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모르고 들어오시기 좀 어려운데요. 예. 통상 같은 방향 주행 차량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사고 날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좌우 관계냐 선후 관계냐에 따라서 이제 주사고 차량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보통 선후 관계에 일단 뒤에서 추돌한 차량, 그러니까 블랙박스 차량이 선후 관계라고 한다면 주사고 차량이 될 것이고, 좌우 관계라고 하면 진로 변경 차량이 주사고 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이 블랙박스 영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선행해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방 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해서 진행하다가 하늘고 있는 블랙박스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데요. 네. 통상 선후 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15m에서 30m 정도 진행을 해야지 그래서 선후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선후 관계가 인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좌우 관계라고 한다면은 상대방 차량이 주사고 차량으로 인정될 텐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7대 3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게 주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7대 3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서 변호사의 결론이 동일한데요. 네. 먼저 이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변경하는 곳에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후행 차량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큰데요. 후행 차량도 운전 시장이나 전방 주시 의무가 있다. 그걸 다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했다고 통상 3대 7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과실 비율이 좀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차로 변경 차량이 거의 제자리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안전거리, 보통 일반적인 안전거리라고 하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30m, 아까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전에서 이제 깜빡이를 켜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방향 지시 등도 전혀 켜지 않으셨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차로를 변경하시는 시점이 이제 교차로 앞에
이 흰색 실선 구간에서 맞아요. 이제 네. 시작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건 봤거든요. 네.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통상 이제 신호 변경 의무를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신 경우에는 보통 과실 한 10% 정도 가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이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상 20% 정도 과실을 가산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실 비율을 판단을 할 때 보통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 두 개 합치면 30%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3대 7에서 네. 100대 0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런 과실들이 쌓여도 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예.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변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후행 차량이 이걸 피할 수 있었느냐도 따져보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후행 차량이 전혀 변경을 할 수 없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은 이제 변경 차량 일방적 과실 그래서 100대 0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네. 좀 앞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끼어든 차량은 이 블랙박스 차량을 좀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았으면 전혀 들어오실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예 이렇게 저희가 화면 처음 볼 때는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진작에 좀 끼어들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괜히 또 사고 난 화면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두 분께서 이렇게 과실 비율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상황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칙금 3만 원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만 원에 예. 10만 원. 예. 그 도로에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그 백색 차선 중에 실선이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차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실선은 차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차선이고요. 네. 그리고 백색 복선 차선이라 그래서 실선과 점선으로 이루어진 두 겹에 된 차선이 있는데요. 네, 네. 점선 부분의 차량은 실선으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실선 부분의 차량은 점선으로 이동을 해서는 안 네. 되는 구간입니다. 요거 예전에 저희가 또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중으로 된 백색 실선 차선은 예. 절대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을 두 예, 개나 두 개로 이제 그어놨으니까. 놓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예. 위반하시면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인데 요즘에는 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서 타 차량이 그런 위반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네. 많이 신고를 하신다고 해요. 범칙 차량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또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운전하시면서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저 격돌 블랙박스를 한참 진행을 하다 보니 보통 대부분이 안전거리 확보를 좀 하지 않거나 앞을 좀 잘 안 봐서 전방 주시를 잘 안 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컨대 뭐 휴대전화를 잠깐 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좀 하고 있던다든지 이렇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을 받는 정도 아닌가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벌점 15점. 그리고 범칙금은 차량에 따라 다른데 네. 그 승합 차량 같은 경우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네. 자전거도 3만 원. 자전거도 네, 휴대전화를 이제 쓰나요? 하실 수 있을 텐데 어. 거기에 대해 벌칙금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따르면은 네. 그러한 장치가 규정에 따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차량용 블루투스 장치가 예, 그런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블루투스 사용은 괜찮다라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내용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